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레이놀즈 수송 정리 첫 번째, 시스템과 검사 최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과 검사 최적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물질 그 자체를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검사 최적이란 해석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공간을 의미하며, 유체는 이 공간을 통과하여 흐르지만 공간 자체는 물리 법칙과 무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검사 최적이란 물리 법칙과 무관한 공간 그 자체를 검사 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떤 스프레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스프레이 내부에 유체를 어떤 우리가 시스템으로 간주를 하면, 만일에 스프레이를 눌려서 안쪽에 있는 유체가 그 공기 중으로 방사가 되면, 이때 이러한 방사된 이러한 그 유체도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컨트롤 볼륨을 줄여서 우리가 CV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이 그 스프레이 용기만 우리가 CV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방출된 그 스프레이 용기 속 가스는 더 이상 검사 최적과는 무관한 부분이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항상 그 컨트롤 볼륨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컨트롤 볼륨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 용기 속 내부의 어떤 그 가스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방출된 가스까지 모두 굳이 고려를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이렇게 CV로 설정된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용기 내 자체의 어떤 변화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변화를 우리가 알면, 이 전체의 어떤 그 시스템의 변화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레이놀즈 수송 정리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을 검사 최적을 통한 해석이 레이놀즈 수송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시스템과 검사 최적을 뭐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하게 갈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그 레이놀즈 수성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시스템과 검사 최적에 중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레이놀즈 수성 정리를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스템과 검사 최적을 설정을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어떤 그 물리 법칙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앞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 스프레이 용기를 시간이 0일 때는 점선으로 된 것을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 옅은 보라색으로 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시간이 그 초기 시간이 0일 때는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은 같았다라고 하면, 어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때는 그 시스템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방출된 부분과 이쪽 부분 모두 우리가 시스템으로 간주를 할 수 있지만, 컨트롤 볼륨은 우리가 앞서 설정했던 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이 변화하면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은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스템도 우리가 경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물론 뭐 컨트롤 볼륨과 유사하게 갈 수도 있고, 혹은 이 전체 공간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방출된 부분까지 이제 모두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의 차이는, 이제 시스템은 항상 이러한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부피가 어떤 임의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컨트롤 볼륨은 우리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이제 가상으로 이제 설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해석이 용이한 쪽으로 이제 형상을 우리가 고정을 이제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형상 부피의 변화가 있는 것은 시스템이고, 이제 우리가 한번 설정하면 이제 그 형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이제 컨트롤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최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컨트롤 볼륨의 종류는 크게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제 첫 번째 이 A번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픽스드 컨트롤 볼륨이 있고, 즉 이제 이러한 검사 최적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컨트롤 볼륨도 이제 움직이는 이제 무빙 컨트롤 볼륨이 있고, 어떤 우리가 이제 풍선을 불거나 혹은 이제 피스톤 실린더 장치의 이 내부 가스의 변화처럼 이제 컨트롤 볼륨이 이제 변형을 하는 이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픽스드 컨트롤 볼륨을 다루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디포밍 컨트롤 볼륨이나 이제 무빙 컨트롤 볼륨도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유도한 레이놀즈 수송 정리를 이제 어떻게 다르게 이제 표시를 하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두 이 세 가지 모두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픽스드 컨트롤 볼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뭐 파이프 장치에 있어서, 혹은 이제 위쪽의 파이프 장치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내부의 어떤 유체의 이동이기 때문에, 파이프 자체가 아니라 파이프 내부에 흐르는 유체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파이프는 뭐 이러한 비행기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이제 픽스드 컨트롤 볼륨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유체의 양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유체의 거동을 이제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우리가 만일에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파이프 내부에 흐르는 유체 자체가 모두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컨트롤 볼륨은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컨트롤 볼륨은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형상이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든지, 혹은 뭐 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컨트롤 볼륨을 잡는 것이 이제 가장 해석을 하기가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컨트롤 볼륨을 잡는다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위쪽처럼 이렇게 어떤 원통형으로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이제 잡는 것이 해석이 편하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원통형의 이제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즉 이제 전체 파이프를 모두 컨트롤 볼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 길이가 무한히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 어떤 이제 특정 부분만 우리가 컨트롤 볼륨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유체의 양과, 그리고 내부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무빙 컨트롤 볼륨은
이제 이 위쪽보다는 우리가 어떤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이 비행기 자체를 우리가 컨트롤 볼륨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비행기 이제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필요한 이제 추진력을 내는 이제 뒤쪽에 어떤 이제 배출가스의 뭐 속도를 알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컨트롤 볼륨은 실제로 이제 계속 이 비행기가 들어오게끔 이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비행기 속도와 이제 같은 속도로 이 볼륨은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이 컨트롤 볼륨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속도를 우리가 VR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 또한 우리가 이 비행기가 어떤 지면과 이제 그 지면과의 어떤 이제 지면으로부터 관찰한 이제 어떤 비행기의 속도를 우리가, 비행기의 속도가 아니고 이제 이 비행기 그 지면에서 관찰한 이 비행기 그 후면에서 방출되는 이제 배기가스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컨트롤 볼륨 상에서 이제 나오는 속도 VR은 이제 상대 속도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면에서 바라본 것을 우리가 절대 속도 V라고 하면, 결국 V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V 빼기 이제 VCV가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벡터의 크기가 이제 VR이 크게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컨트롤 볼륨 상에서 나오는 이 속도는 이제 배기가스의 속도는 그 이제 상대 속도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위쪽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이제 이 그 제트 엔진에 어떤 들어오는 이제 공기를 이제 시간별로 이제 나타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시간이 T1일 때는 이제 이 제트 엔진 내부로 들어온 공기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제 어떤 시간이 빠져 이 그 제트 엔진 밖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빠져나온 것은 이제 공기의 유동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체를 시스템으로 보면 해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컨트롤 볼륨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트 엔진은 비행기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의 속도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컨트롤 볼륨은 이제 무빙 컨트롤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풍선을 불면 계속 이제 이 풍선이 이제 늘 그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혹은 이제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계속 풍선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풍선의 내부 이쪽을 우리가 컨트롤 볼륨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풍선이 물론 바람이 빠지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경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제 형상 변화만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디포밍 컨트롤 볼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변하면서 이제 다음에 두 번째 경우처럼 뭐 조합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해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든지, 혹은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표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임의 형상의 이제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면, 이제 컨트롤 볼륨의 이제 경계면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서페이스라고 하고, 이제 컨트롤 볼륨과 마찬가지로 이제 줄여서 이제 CS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물질은 이제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유의할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 서페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제 이런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유체의 뭐 속도가 이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유치의 실제 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이 속도가 이 컨트롤 서페이스 면의 이제 수직한 방향의 이제 성분 VN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 면에 그 수직한 벡터 n을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바깥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니트 아우터 그 노멀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제 그 수직한 방향의 이제 단위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식이 바로 이제 레이놀즈 수성 정리에 대한 이제 수식이 되겠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 이제 각각의 항이 어떻게 이제 유도가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들어오고 나가는 물리량에 대한 이제 적분항에 있어서 이제 n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결국 이 부분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부분에 이제 그 어떤 물리량의 속도를 이제 항상 이러한 노멀한 방향으로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래에 그 그림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속도 벡터가 이제 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컨트롤 서페이스 바깥 부분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안쪽에서 바깥 부분으로 어떤 이제 물질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뭐 물질이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이러한 그 속도 벡터와 이 아우터 노멀과 이루는 사이각 시타가 90도보다 작으면 당연히 아우터, 즉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물질이 나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경우를 우리가 아우트 플로우라고 하고, 이제 90도보다 크면 이제 그 인플로우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v.n에서 이제 결국 내적은 다시 결국 이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이제 두 벡터 사이의 각 그 코사인 그 시타로 이제 우리가 내적을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때 결국 뭐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결국 v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코사인의 그 정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코사인은 그 1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 위치할 때만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뭐 4사분면에 각도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코사인이 음수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 시타의 범위를 우리가 270도까지로 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360도로 돈다라고 보진 않고 뭐 180도를 최대라고 하면, 일단 뭐 180도가 최대라는 조건은 주지 않았지만 이제 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180도가 되면 결국 노멀 n과 그리고 이제 방향이 반대이면서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까지라고 보고,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를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시타가 이제 90도가 될 때가 이제 결국은 이제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이쪽 그림에서 보면 이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표면에서 뭐 실제로는 뭐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표면을 따라 그 유동은 흐른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no flow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유동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